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 새벽 있었던 구강컵 8강전 경기였죠. 레알 마드리드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구강컵 8강전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경기 결과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면 홈팀인 레알 마드리드이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원정팀인 아틀레티코를 3대1의 스코어로 이기고 4강전에 진출하는 것에 성공을 했습니다. 2점차 승리기는 하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1대1의 스코어로 연장전까지 간 끝에 쟁취한 승리였기 때문에 90분 경기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쉽지 않은 경기였고, 제가 보았을 때는 되려 원정팀인 아틀레티코가 경기를 상당히 잘한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막판에 버티지 못하고 실점을 내주면서 아쉽게도 4강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는데, 오늘은 이번 경기에서 아틀레티코가 들고 나왔던 전체적인 전략, 전술의 관점에서 경기를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레알 마드리드이 어떤 식으로 리액션을 가져가면서 결국에는 경기를 반등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알 마드리드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4-3-3 시스템으로 경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전 경기들과 비교했을 때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모드리치와 크로스가 모두 선발 라인업에 복귀했다는 것인데요. 중원에서는 까마빈과 모드리치, 크로스 이 3인으로 중원을 구성했고, 반면 이에 대응하는 아틀레티코의 경우에는 4-4-2 시스템을 들고 나와서 공격할 때나 수비할 때나 모두 4-4-2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경기를 펼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본래 아틀레티코라는 팀 자체가 상대 진영에서, 상대가 골킥에서부터 혹은 골키퍼에서부터 공격을 전개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압박을 전개하지 않습니다. 높은 지점에서부터 압박을 시도할 경우, 거꾸로 얘기하면 공을 빼앗았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즉 역습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틀레티코는 자신들이 공을 뺏어낸 이후에 활용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대가 어느 정도는 공격을 시작하게 내버려 두고 상대가 미들 서드 부근에 진입하거나 혹은 접근했을 경우부터 압박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아틀레티코는 이러한 수비 전략에 근거해서 경기를 펼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이 공을 가지고 이 미들서드 부근까지 진입했을 경우 혹은 접근했을 경우 아틀레티코는 상당히 흥미로운 수비 방식을 보여주었는데요. 바로 중원을 구성했던 코케와 로드리고 데폴이 거의 데인마크에 가까운 형태로 레알 마드리드의 인사이드 하프였던 크로스와 모드리치를 수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본래라면 정상적으로 지역 방어를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4-4-2 진영의 중앙에 위치한 둘이기 때문에 이 둘을 막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에 반해 이것을 넘어서서 사실상 대인 방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로드리고 데폴과 코케는 모드리치와 크로스라는 선수를 각각 한 명씩 대인마크를 하면서 완전히 이 둘을 자신들의 스트럭처, 그러니까 자신들의 진영 1선과 2선의 사이에서 공을 받는 것을 배제시키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모드리치와 크로스가 완전히 백라인까지, 센터백의 높이까지 밀려나가서 공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마드리드는 자신들이 잘하는 것, 자신들이 원하는 형태로 공격을 전개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본래였다면 1선과 2선 사이에서 공을 받아서 여기서 벤제마와 링크업이 되거나 혹은 비니시우스, 발베르데 이런 선수들과 링크업이 되어야 하는데, 이 두 선수가 모두 완전히 센터백 높이까지 밀려나가서 공을 받다 보니 1선과 2선 사이에서 공을 받는 선수가 거의 없었고, 사이에 벌어진 공간으로 벤제마 혹은 발베르데가 나타나서 공을 받는 경우는 있었지만 단순히 공을 순환할 뿐 거기서 뭔가 아틀레티코의 백라인까지 위협할 만한 2차, 3차적인 패스가 이어지는 상황은 전혀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틀레티코는 레알 마드리드에게 그렇게 위협적인 찬스를 주지 않았고, 되려 공을 뺏어낸 이후에 자신들이 역습할 수 있는 상황을 여러 차례 만들어내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틀레티코가 공을 가졌을 경우에는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위협적인 찬스를 여러 번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아틀레티코의 4-4-2는 좌우 측면 윙어들이 안쪽으로 좁혀 들어온 형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 이번 경기에서는 왼쪽 측면의 르마르의 경우에는 좌우폭을 확보해서 터치라인 가깝게 위치했고, 오른쪽 측면에 있던 앙헬 코레아의 경우에는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서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모라타, 그리즈만, 코레아 이 세 선수가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플레이했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포지셔닝을 통해서 아틀레티코는 레알 마드리드이 자신들의 수비 진영을 갖췄을 때 수비 진영이 굉장히 좁게 설정되는 것을 유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득점이 들어갔던, 모라타의 득점이 들어갔던 상황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코레아가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서 레알 마드리드의 미드필더 라인과 백라인 사이에서 공을 받는데 성공을 했고, 거기서 3자 플레이를 가져가면서 측면이 열렸고, 그러면서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서 라인과 라인 사이에서 공을 받았을 경우 레알 마드리드의 전체적인 수비 진영 안쪽으로 더 좁혀질 수밖에 없게 되고, 이때 측면, 사이드 채널, 페널티 박스 폭 바깥의 공간을 허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가져간 이후에 측면으로 공이 전개되었을 때의 이점은 무엇이냐면, 먼 포스트 쪽 공간이 특히 완연하게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비의 경우에는 공이 중앙으로 왔다가 다시 측면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몸의 방향을 거의 90도 이상 돌려야 되게 되고 이 몸의 방향을 돌리면서 뒤로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자신의 마크맨을 놓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적인 백라인 자체가 뒤로 물러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일단 크로스가 올라오게 된다면 그것이 공격 선수에 의해서 득점이 되든지 혹은 뒤로 물러나고 있기 때문에 크로스를 커트하려다가 자살골이 들어가는 경우도 꽤 많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진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아틀레티코였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기능하고 있었던 아틀레티코이지만 결국 이것을 무너뜨렸던 것은 바로 교체 투입된 다니 세바요스와 호드리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바요스의 투입의 경우에는 렌지가 부상을 당하면서 원치 않는 교체였는데요. 왼쪽 풀백 자리가 대체 자원이 필요하면서 까마빙가가 왼쪽으로 이동을 했고 그러면서 크로스가 6번 홀딩 미드필더 자리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다니 세바요스는 기존의 크로스가 차지하고 있던 왼쪽 인사이드 하프 자리로 들어갔고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경기 흐름에서의 변화가 이루어졌는데요. 크로스의 경우에는 상대가 적극적으로 압박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이를 벗겨내거나 이를 버티면서 공격을 전개할 능력은 없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 1선과 2선 사이에서 압박이 존재할 때 여기서 플레이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보통은 센터백 라인까지 내려와서 거기서부터 앞을 보고 조금 더 자유롭게 플레이하는 것에 능한 선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크로스가 6번 자리로 이동하게 되면서 추가로 다니 세바요스가 해당 공간에 존재하게 되었고 다니 세바요스는 크로스와는 다르게 공간이 좁아졌을 때 상대의 압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플레이를 이어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호드리구가 투입되면서 방점이 찍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호드리구가 투입이 되면서 시스템을 4-3-3에서 4-2-3-1로 바꾼 레알 마드리드는 진영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는 센터백 2명과 다니 세바요스와 모드리치 이 2명에게 일이 많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진영을 끌어올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 자신들의 진영에 내려앉았을 때 그리고 상대의 1선과 2선까지 공을 보내는 것에 성공을 했을 경우에는 해당 공간을 온전하게 호드리구에게 넘겨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공간에서 공을 잡은 호드리구는 좁은 공간이지만 일단 공간이 허용되고 자신에게 공이 오기만 하면은 수비수를 벗겨내고 라인을 완전히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이고 이러한 능력을 발휘한 끝에 결국에는 동점골을 넣는데 성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반전만 하더라도 크로스와 모드리치 두 선수가 모두 밀려나와서 공을 받는 현상이 잦다 보니 벤제마 자체도 공을 내려와서 받기는 하지만 거기서 뭔가 위협적인 찬스가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호드리구가 투입이 되면서 계속해서 공의 순환 과정 자체가 벤제마에서 호드리구로 이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면서 아틀레티코의 백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 공간 또한 굉장히 높은 빈도로 공략하게 된 레알 마드리드였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면서 연장전에 들어가서도 우위를 점했던 레알 마드리드이고 사비치의 퇴장이 굉장히 결정적으로 기여를 하기는 했지만 아쉽게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레알 마드리드에게 1-3, 3-1의 스코어로 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